네, 나른한 오후의 동반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지난주 이 지하철에서 슬리퍼로 사람 막 뺨 때리고 난동 부렸던 그 노 마스크 남성 사건 기억하시죠? 뭐 조울증이 있다 뭐 핑계를 댔지만 결국 구속됐습니다. 자, 저는 이런 반면 교사가 있으면 그래도 좀 조심하겠지 생각했습니다. 웬걸요? 어제 수석 고속철도 안에서는 마스크 좀 제대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승무원이 요청을 하니까 뭐 욕설, 행패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기차 안 여기저기 막 침을 퇴퇴 뱉고 그랬던 사람도 있었답니다. 도대체 무슨 심보인 걸까요? 사람들에게 막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걸까요? 그 사람들도 분명 지난주에 지하철 그 슬리퍼 난동 영상 보면서 저런 막 하면서 혀를 끌끌 찼을 텐데 말이죠. 자, 마스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의무입니다. 특히 지하철, 버스에서 안 하면 이제 과태료입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현장부터 전해드리죠. 슉. 먼저 민주당 신임 대표 이낙연 자가격리 끝. 슉. 다음은 박보검 코로나 탓 비공개 군입대. 슉. 마지막 트럼프 시위대는 엉덩이 폭력배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시청률과 함께 310 중계석 시작하죠. 예, 오늘 고현준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고 의원님 그거 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 제작진 모두가 310 중계석 준비하느라 식당에 가서 밥을 못 먹고 저희가 다 이렇게 배달해서 먹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저희가 전날 시청률에 연동해서 이 도시락 값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네. 가령 1%다. 10,000원 이하. 오. 그리고 0.5%다. 어허. 5,000원 이하. 그러네요. 예. 그럼 오늘은 뭐 드셨어요? 오늘은 저는 이랬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10,000원 이하의 도시락을 드셨다. 그렇죠. 아. 예. 뭐 내일은 또 구내식당 가셔야 될 수도 있겠는데요. 좀 비상한 각오를 해주시고 임해주셨으면. 뭐 저희 제작진들도 저한테 자기들 초밥 먹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던데 아하, 그렇군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미 얘기를 전달했군요.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배수의 진을 치고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도 짧고 굵게 첫 번째 헤드라인 보시죠. 3일간 셧다운 다시 문 연 국회입니다. 예, 3일간 텅 비어있던 국회 지금 바로 가보시죠. 네, 어제 다시 문을 연 국회입니다. 출입자들 저 문에서 체온도 막 저렇게 꼼꼼히 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칸막이, 이 플라스틱 칸막이도 등장했다고 하는데 상임위 회의장에 말이죠. 자, 어쨌든 지금 보시는 모습입니다. 여기가 이제 상임위 회의장이 되는 거고요. 예. 저렇게 재단장에 상당히 분주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 개수도 늘렸더라고요. 이제 기존의 상임위 회의장에서는 보통 2명의 의원이 마이크 하나를 공유해서 맞습니다, 사용을 맞습니다.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 명이 한 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른바 1인 1마이크 시스템이 된 거죠. 예. 그렇군요. 보통 한 번 얘기하고 나면 옆 사람이 이렇게 돌려서 쓰고. 끌어가 듣거든요. 자, 본 회의장에도 비말 차단용 저렇게 칸막이를 전부 다 설치를 했네요. 뭐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도 보이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저희는 뭐 한 줄이니까 옆에만 이렇게 맞습니다. 아크릴판이 있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300석 국회의원 자리 앞, 양, 옆 모두 설치를 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의석에 또 손 소독제도 비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원래 이 실내 50인 이상 이 집합 금지라 그렇죠. 본회의도 본회의장에 300명 넘게 들어가니까 이것도 못 열리는 거 아니냐 했는데 방역 당국에서는 이 본회의장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내일 정기국회 개회식도 그래서 열리게 되는데 원래는 그 애국가 4절까지 제창을 하는데 이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1절까지만 부른다고 합니다. 예. 자, 국회 얘기가 나온 김에 미래통합당 새 당명 지금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오늘 발표가 났는데 왠지 국민의당과도 비슷하고 강원도의 힘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말이죠. 그렇죠. 네. 이름을 왜 그렇게 했는지 김종인 비대위원장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위원장님, 새 당명은 확정 지으셨나요? 뭐가? 새 당명은 확정 지으셨나요? 지금도 했어요? 국민의힘이라는 단어가 거론됐는데 예. 그건 안건에 올라왔었나요?
그게 무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국민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도 거의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근데 그 당명이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국민의당과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국민의당하고 다른 거지. 국민의힘이라는 거는.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내일 이낙연 당 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누구고요? 이낙연 당 대표. 한번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만나시면 어떤 이야기 나누실 건지. 뭐 요새 할 얘기가 많을 거예요. 자, 지금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자들이 질문을 한번 하면 네. 바로 답을 하는 경우가 별로 다시 한번 이렇게 누구 뭐라고 막 이렇게 정치인들이 저렇게 반문할 때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시간 벌고 뭔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네. 자, 아무튼 들으신 것처럼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제 당명 실수 몇 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다루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이 국민이 당명에 국민이 들어갔다는 점 가장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명 여론조사를 했죠. 이 여론조사에서 국민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 12일부터 당명 공모를 했는데 16,000여 건이 접수가 됐고요. 그중에서 최종 후보에 오른 게 이제 3개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또 한국의 당, 또 그리고 위하다 이렇게 3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위하다. 예. 위하다가 안 된 이유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건배사하고 비슷하고 그래서 또 이런저런 패러디도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약간 희화될 수 있으니까. 예. 예. 자, 아무튼 어쨌든 197일 만에 또 당명을 바꾼 거라서 제가 장담컨대 분명 또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분들 나오십니다. 미래통합당뿐만 아니라 이제 뭐 예전에도 그 황교안 대표도 네네. 황교안 전 대표도 뭐 자유한국당, 자유통합당, 뭐 그랬죠. 미래통합당 뭐 이렇게 고쳐서 말했던 적도 네네. 있었고 뭐 이런 댓글도 제가 봤는데요. 뭐 게임 닉네임도 그 횟수 초과하면 몇 달 동안 이름 못 바꾸게 고정되거든요. 이런 그 댓글들로 있었는데 아무튼 그 국민의힘으로 승리하자. 이런 반응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반기는 입장 그리고 또 약간 희화하는 입장 뭐 네.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국민이란 당명이 들어가면서 이게 뭐 약간 좀 중도로의 회귀 뭐 이런 의지를 또 담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자 그런데 국민의당 입장에선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어요.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선은 선관위에서 유사 당명인지 아닌지 판단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당명이 비슷해서 못 쓰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있죠. 때문에 선관위의 판단 보겠다는 건데 그냥 느낌상 썩 반기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예. 요즘 그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안철수 대표한테 앞으로 뭐 서울시장이든 대선이든 같이 할 수 있다 계속 러브콜을 보내는데 이게 뭐 앞서 그 기자 질문에도 나왔지만 네. 약간 연장선에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당명이 이제 국민이라는 같은 표현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뭐 이름 비슷하다고 다 통합하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러면서 약간 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네요. 네. 자 그리고 민주당 신임 당대표의 이낙연 대표 선출됐다는 소식 지난주에 들으셨죠? 자, 이 대표 체제로 오늘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첫 일정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서 참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이제 현충 탑만 참배를 했는데 이 자리에는 김태년 원내대표 그리고 또 신임 최고위원들 5명 있잖아요. 예, 네. 동행을 했고 방명록도 역시 썼습니다. 여기에 영령드리여 국민의 고통을 굽어 살피소서 국난 극복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방명록 작성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또 당직 개편도 있었는데 사무총장의 박광원, 정책위 의장의 한정혜 의원, 수석 대변인의 최인호 의원이 선임됐다는 소식도 지금 막 들어와 있고요. 지난 2주간 코로나19 자가격리를 하다가 오늘 정오에 딱 그 자가격리 해제가 돼서 보신 것처럼 정말 오랜만에 외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정계 입문한 이후에 정치 시작한 이후에 2주씩 집에만 있었던 그 전례가 거의 없었겠죠. 본인도 없었다고 하고요. 뭐 SNS를 쭉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뭐 자가격리 며칠째다 이렇게 계속 올리고 또 체온이 정상인 상황도 이 체온계 계속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런 글을 올리면서 또 아내와 함께 자택에서 머물러 왔던 시간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대표가 지난 29일 토요일에 당대표 선출 직후에 수락연설을 하다가 울먹이는 장면도 있었는데 네. 잠깐 그 장면 보고 가시죠. 여러분의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자가격리 12일째. 몸의 건강은 좋으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고통은 얼마간 더 커질 것입니다. 실업자는 늘고 여러분의 삶은 더 고달파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며 이 고통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들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은 더 고달파질 것입니다 하는 대목에서 약간 울컥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자, 일단 중요한 건 여야 당대표의 어떤 궁합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워낙 인연이 좀 있다라고 했는데 38년 전인가요? 이낙연 대표가 동아일보 기자 시절에 자기에게 뭔가 특종을 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종인 지금 비대위원장이 당시 이제 민정당 의원이었는데 전두환 정권 시절이죠. 이제 금융실명제 연기했던 그 내용들, 그 특종을 동아일보 당시에 이제 기자일 때 이낙연 당시 기자가 했었는데 그때 그 특종 소스를 김종인 의원이 줬다. 그 정도면 뭐 이미 그때부터 뭐 서로가 얼마나 친했는지 모르겠지만 신뢰하는 사이 정도는 됐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 비대위원을 김종인 위원장이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때는 뭐 당 부대표, 그렇죠. 또 원내대표 이런 일을 하면서 함께 또 인연을 쌓기도 했었죠. 예. 자, 일단 내일은 뭐 직접 만날 예정이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내일 오전에 정식으로 만나서 뭐 인사를 나눌 상경회.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또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도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국회 현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 2.5단계로 격상된 거리두기. 하지만 헤드라인 보시죠. 방역수칙 위반 무관용 원칙입니다. 자,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방역 대책 한층 강화되고 있죠. 자,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고 계십니다만 극소수, 정말 극소수, 꼭 유별난 분들도 계십니다. 현장 가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곳은 서울의 한 교회입니다. 자, 교회 입구로 사람들이 저렇게 한 명, 두 명씩 들어가는데, 자, 당국에서 분명 하지 마라, 모이지 그렇죠. 말아달라 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제 서울시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이 서울 내에 한 40개 교회가 약 400여 명의 교인들이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라고 이제 조사가 됐어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또 하나의 교회에서 100명이 모여서 예배를 하다가 적발이 됐고 부산광역시에서도 42곳이 대면 예배를 강행한 바가 있습니다. 도대체 정말 저렇게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이유 뭘까요? 직접 한번 저분들한테 들어보시죠. 나라의 사랑과 설정시키고 있는데 예배만 드리는 것뿐이에요.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명과 같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건드리면 누가 이 기자님들 목을 조르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들으신 것처럼 예배는 생명이다, 목숨이다, 하하. 하지만 어떤 신학자가 그러더군요. 어차피 하나님을 만나는 건 비대면이다. 그렇죠. 예. 직접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은 아니니까 라고 말이죠. 자, 꼭 예배를 교회에서 봐야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거의 대다수 교회들은 이런저런 손해 감수하면서 온라인 예배 또 비대면 예배 보고 있습니다. 그럼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교회의 문제가 되는 건데 이 개신교계의 석학으로 평가받는 손봉호 고신대 석좌 교수가 있는데요. 이 송 교수님 얘기 따르면 대면 예배만 예배라는 주장, 이거 성경에 전혀 근거 없다, 전통도 없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스크 쓰네 안 쓰네 이 시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지난주에 그 50대 슬리퍼 남성 사건 소개해드렸는데 저건 또 다른 겁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지하철 상황 뭐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호선에서 있었던 일인데 1호선. 지금 파란색 옷 입은 남성 A 씨라고 할게요. 예. 이 A 씨가 먼저 그러니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지하철에 탑승을 했어요. 네네. 그 이후에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금 지하철에 있는 분들한테 먼저 시비를 겁니다. 자기가 그래요. 이게 맞은편에 지금 앉아 있는 저 오렌지색 옷 입으신 분, 주황색 옷 오. 입으신 분에게 뭐 몇 살이냐, 아. 웃냐, 뭐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시비를 걸고 여기 이제 화가 났던 이 오렌지색 옷 입은 분이 예. 결국은 이제 서로 막 몸싸움까지 오갔던 이런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먼저 시비를 걸었던 네. A 씨가 코피가 났어요. 그러니까 저 남색 옷 입은 저
네이비색 그렇죠. 오른쪽 편에 보이시면 화면 오른쪽 편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분이 있는 분이 먼저 시비를 걸고 그렇죠. 또 코피가 나고. 예, 먼저 시비 아하. 걸었는데 이제 맞았죠. 자, 이 폭력은 어쨌든 옳지는 않지만 그럼요. 예. 상대를 잘못 골라서 시비를 건 셈인데, 자, 그리고 2호선 슬리퍼 난동 사건 다시 한번 보시죠. 무슨 상관이야? 이거 그니까 맞아. 너 왜 그런 거야? 야, 나와. 아니, 이거 하잖아요. 그럼 마스크 안 써. 어? 자, 조울증이 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 때 나 조울증이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결국 법원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구속영장 발부했습니다. 주거 부정하고 또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면서 남부지법에서 구속영장 발부했는데 그 외에도 경찰에서는 이 마스크 시비에 대해서 엄정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신고 들어온 1,180건 중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게 41건인데요. 그중에서 31건은 형사 입건을 했고 2명은 구속했고 또 10건에 대해서는 이제 범칙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뭐 경찰이 이제 엄정 대응하겠다고 이미 예고를 한 상황이고, 자,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마스크 착용 거부하기만 해도 이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9일 날 서울시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그러니까 마스크 단속에 적발된 4명한테 각각의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했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내에서 마스크 착용 지시를 거부한 승객에게 예. 과태료를 부과한 첫 사례가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자, 그럼 고 의원님 주말 동안에 뭐 집에 댁에 계셨죠? 저는 그야말로 집콕했네요. 진짜요? 진짜 그 이 방에서 저 방으로도 이동을 안 했어요.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그러셨구나. 일어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셨군요. 자, 이 방역 당국의 권고에 따라서 우리 고 의원처럼 뭐 외식, 외출 자제하는 분위기 많았죠. 네. 자, 그런 가운데 자영업자분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하면 떠오르는 이 사람, 홍석천 씨도, 방송인 홍석천 씨도 가게 문을 닫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홍석천 씨가 뭐 아시는 것처럼 이태원 쪽에서 여러 가게들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 여파로 인해서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30일을 마지막으로 이태원에서 운영하던 식당 모두를 폐업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SNS에 글을 올린 건데 최고로 많이 할 때는 7개까지 식당을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마지막 식당까지 폐업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 식당 저는 뭐 직접 가본 적은 없는데 뭐 여기저기 뭐 들리는 유명했죠. 얘기는 예. 그 고 의원님은 가보신 적 있나요? 예, 저는 뭐 그 중에 한 곳, 예, 뭐 태국 음식 파는 곳에 한번 맛이 갔었는데 어떤? 맛도 있고요. 워낙에 또 이제 핫한 공간이라고 알려져가지고 뭐 줄 서서 들어가야 되고. 자, 그런 홍석천 씨의 맛집 식당도 못 버틸 정도면 이 상황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 심각하죠.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수도권의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밤 9시 이후엔 영업을 할 수가 없죠. 네, 이제 뭐 그렇게 되죠.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한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손님이 없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이제 생존의 갈림길에 섰다라는 게 많은 자영업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대유행했을 때보다 현재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근데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홍석천 씨는 뭐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고 계속 좀 정리를 해오는 상황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 항상 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어떤 고통을 좀 유명인이니까 네네. SNS에 이제 많이 올렸었는데 아. 일단은 이태원 일대 그 소위 그 둥지 내몰림이라고 하죠. 네네네네. 젠트리피케이션. 또 여기에 임대료가 뭐 아주 높게 올라가는 상황들. 그리고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겹치면서 가게를 하나씩 정리를 해왔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결국 직격탄을 날린 것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더군요. 자, 홍석천 씨가 출연했었던 이태원 클라스 JTBC 드라마도 방금 나왔었는데요. 네. 자, 이 코로나 관련 연예계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릴게요. 배우 박보검 씨가 오늘 입대를 지금쯤은 했겠네요. 2시쯤 들어간다고 하니까 들어갔을 것 같아요. 예. 갔겠네요. 자, 그런데 이걸 또 비공개로 들어갔다죠. 역시 그것도 코로나 영향 탓이죠.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뭐 사람들 모이고 이러는 거 지금 좀 막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박보검 씨 소속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입대 관련해서 뭐 장소, 시간 모두 비공개고 특별한 절차 없이 조용히 입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코로나19로 사람들 모이는 것들 이런 거 좀 걱정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면서 팬들한테 이 죄송한 마음도 함께 전했는데요. 글쎄요, 뭐
이 같은 결정을 좀 뭐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당연하죠. 예. 예, 배려를 한 건데요. 자, 근데 이 해군 교육사령부가 있는 경남 진해에서 박보검 씨 입대 관련해서 해프닝도 있었다고요. 이게 가짜 뉴스가 돌았어요. 가짜뉴스 어떤 아시는 내용? 것처럼 이제 해군은 이제 경남 창원 진해에 있는 그 뭐 훈련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진해 소재의 한 아파트에 그러니까 저렇게 뭐 공지문이 하나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박보검 씨의 팬들이 이 지역에 와서 대거 투숙 중이다. 아파트에? 예, 공기가 붙어 있으니까 이 코로나19가 퍼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식의 공지문이 붙고 뭐 필히 마스크 착용하고 외출하시기 바란다 이런 공지문까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알고 보니까 이제 가짜 뉴스였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이 박보검 씨가 해군 문화홍보병으로 지원해서 합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름 뭐 그거죠, 그 관악. 관현악. 예. 뭐 건반병이에요. 예, 박보검 씨는. 건반병. 예. 그러니까 피아노가 상당히 좀 실력이 되나 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그 박보검 씨 피아노 치는 장면 잠깐 보시죠. 너무 좋다. 이제 잘 친다. 박보검 씨가 원래 무슨 가수를 데뷔를 준비하고 있었다면서요?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사실은 이번에 이런 실력이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5월에 해군 문화홍보단 피아노 분야의 건반병에 지원을 직접 했고 6월 초에 이제 실기도 받고 면접 시험을 통해서 최종 합격을 통보받았다고 하는데 뭐 이게 아버지도 해군 출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영향 받아서 해군에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영화 뮤지컬 학과라는 곳을 대학으로 들어가서 이미 수준급 실력의 뭐 노래 실력, 또 피아노 실력 다 갖추고 있었다라고 제가 하거든요. 알기로 그 교회 다니는 교회에서 무슨 성가대 이런 활동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아무튼 뭐 재주가 많은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죠. 자, 다음 현장은요. 주말 동안 아수라장으로 변한 미국입니다.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트럼프 오지마 아수라장 된 미국입니다. 자, 주말 동안 뭐 방금 보신 헤드라인처럼 네.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린 미국 포틀랜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포틀랜드 시위 현장을 상공에서 찍은 영상인데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사람들과 차량들이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깃발을 날리고 있고 저 트럼프 지지자들인데 시위대 사람들에게 돌격을 했다. 차량으로 돌격을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 600대 정도의 차량 시위대가 이른바 그 반대 시위를 벌인 거죠. 그러니까 인종차별에 항의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위대가 있었는데 이 두 시위대 간에 이제 산발적인 충돌이 빚어졌던 겁니다. 트럼프 지지 차량 시위대가 이제 시내로 진입을 하면서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 시위대하고 또 도로, 교량 뭐 이런 걸 가로막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이런 상황들이 펼쳐진 건데 이 트럼프 지지 시위대는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를 향해서 페인트볼을 발사하거나 그리고 고음 퇴치용 스프레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막 뿌리면서 서로 일종의 이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시위대하고 트럼프 지지자들하고 물리적인 충돌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 영상도 잠깐 보시죠. Don't touch the car! Give him no reason! Don't touch the cars! Give them no reason! Do not give them a reason! 자, 지금 길 한복판 도로 위에서 저렇게 뭐 지금 서로 막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카메라들도 많고요. 예. 또 요즘은 개인들도 영상을 많이 촬영하기 때문에 저런 장면이 당연히 노출될 수밖에 지금 없는데 경찰이 지금 옵니다. 그렇습니다. 경찰들도 모두 출동을 해서 상황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포까지 했어요. 예. 자, 그런데 저 시위 과정에서 또 안타깝게도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망자가 한 명 나왔습니다. 그 사망도 그냥 사망이 아니라 이제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포틀랜드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그러니까 사망한 남성을 지금 이후에 나오는 보도들 보니까 트럼프 지지자로 확인이 됐다라고 하고요.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하고 이 트럼프 지지자들 이 포틀랜드 시대에서 충돌한 이후에 한 10여 분 정도 지나고 총격이 발생했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기에도 아찔한 영상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경찰들이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를 폭도라고 규정하고 강경 진압에 나섰다는데 그 장면도 보시죠. Police Bureau, this is
All persons must immediately disperse to the south and to the east. This order may subject you to arrest, citation, or crowd control agen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ear gas and/or impact weapons. All persons must immediately disperse. Madam Officer, what's the reason for arrest? Is there a reason for arrest, Madam Officer? Hey, someone take a picture of my property and say, bro. What's your name? Aubrey Quinn Ward. Hey. Aubrey Quinn Ward. 자, 시위가 저렇게 격화되니까 경찰들도 어쩔 수 없이 뭐 초강수 진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포틀랜드 경찰 트위터에서 시위대를 향해서 사람들이 건물에 불을 질렀다. 이건 폭동이다. 라면서 이 장소를 떠나지 않으면 최루탄 또 충격용 무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체포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앞장서서 양측을 진정시키고 중재를 해야 되는 트럼프 대통령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를 향해서 너희들은 깡패야 뭐 이런 비난을 했다고 하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You know what I say? Protest is your ass. Your ass. Your ass. I don't talk about my ass. They're not protesters. Those aren't those are anarchists, they're agitators, they're rioters, they're looters. Remember this, that wasn't friendly protesters. They were thugs. They were thugs. These are just bad people, troublemakers, and they shouldn't be representing our country. 자, 뭐 물론 인종차별 항의를 이유로 상점 약탈하고 방화하는 게 정당성을 얻을 수는 없죠. 그건 분명합니다만 대통령이 저렇게 화를 막 돋우는 건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이제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 당시에 백악관 밖에서 이제 집회가 있었죠. 그때도 소음이 막 있었는데 그렇죠. 여기 이 시위대들 향해서도 뭐 우호적인 시위대가 아닌 깡패다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또 랜드폴이라는 상원 의원 이 성난 폭도의 공격으로 사망할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들까지 하면서 이제 비난의 말을 보탰는데 글쎄요 굉장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중재하고 이 상황을 좀 진정시켜야 될 정치 지도자급들이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게 참 이해하기 힘들죠.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내일입니다. 현재 시각 흑인 총격이 일어난 지금의 시위를 촉발한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죠. 커노샤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작 거기 시장, 커노샤의 시장은 오지 마세요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시죠. Before, from my perspective, right now is not the time. Presidents and are always welcome in the community, but the timing I think is not really a very good timing. 자, 저 커노샤 시장 뒤에 보면은 앞서 막 벽에 벽화를 그리는 애들이 있는데 백인과 흑인이 섞여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다시 좀 화합하자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하는 건데 트럼프가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할까 봐 반대하는 분위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상황 좀 추스리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이 시장뿐만 아니라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편지 보냈어요. 이 대통령의 방문이 우리의 어떤 치유를 방해할까 봐 우려스럽다라고 하면서 치안 유지에 집중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만약에 오게 된다면 대규모 지원을 또 투입해야 한다라면서 방문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신 대로 커노샤에 와가지고 너희들은 엉덩이야 뭐 이럴까 봐 어떻게 보면 정말 만류를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아무튼 그 현지 보도에 따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블레이크 가족과는 만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고 대신 이제 경찰관이라든지 법 집행을 하는 이제 공권력들에 대해서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트럼프의 이런 행보가 백인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정치적 행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상황은 계속해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행위로만 읽히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뭐 결국 대선 때문인 것 같은데, 자 트럼프 대통령 대선 후보 수락 연설 지난 27일에 했는데 잠깐 그 장면도 보시죠. 자, 보신 것처럼 일단 그 멜라니아 여사하고 가운데 연단을 걸어서 나오고 있는데, 자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자 바로 저 다음 날 흑인 인권단체에서 마틴 루터 킹의 자손들을 불러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단 말이죠. 그 장면 잠깐 보시죠. My grandfather predicted this very
57년 전에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 바로 저 장면 뭐 유명하죠. 나는 네네. 꿈이 있습니다로 네네. 시작하는 이 연설 굉장히 유명했는데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 앞에 수천 명의 시민들이 다시 모였던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세 번째 현장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 시각이 오후 3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실시간 순위 중계석 돌려보죠. 예,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검 순위 첫 번째 실검 앞서 지나갔는데요. 북한의 의료인을 파견. 자, 지금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정치 기사던데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비례 1번으로 민주당에 들어갔던 그 신현영 의원인데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라는 이름의 법인데 논란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북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의료 인력이라든지 장비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법안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의사라든지 이런 의료 인력을 긴급 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제가 좀 봤는데 지금 우리도 당장 이 코로나 때문에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더 큰 좀 오해, 논란을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 부분들 신현영 의원도 이런 파장은 예상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급하게 SNS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그런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 의원님 오늘 고생하셨고요. 자, 저는 오늘 밤 뉴스룸에서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